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명품백, 다이아 목걸이, 금거북이, 그림 그냥 몇 가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존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사라는 호칭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존경이라는 것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마음은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고 하물며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망친 사람이 김건희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분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제 본인이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후배 검사들과 아니면 이제 뭐 증인들과 뭔가 법리 다툼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김건희라는 이름이 계속 붙으니까 최소한 내가 전직 국가 원수로서 품위와 그런 영향력은 내가 아직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일종의 기싸움 전략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물론 호칭을 뭐 여사 씨든 뭐 붙인다고 어떤 실체가 달라지겠습니까만은 그렇죠. 다만 우리가 호칭이 상황을 약간 규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그거는 본인이 좀 그립과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이례적으로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그거예요. 특검이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 뒤에 여사를 붙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중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사, 영부인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영부인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뭐 국모라고도 했잖아요. 건국 초기에는. 근데 저는 그냥 누구 씨나 조금 존칭해진다 하면은 뭐 우리가 그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과거에는 국무라고까지 했지만 여사, 현직일 때 얘기입니다. 여사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는 어떨까?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특검 검사들이 이제 김건희 하는 게 굉장히 좀 불쾌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뭐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직일 때는 어쩔 수가 없이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가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든 사실 존경하는 마음이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현직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것이 직함처럼 맞죠. 붙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직이 아닌 이유도 임기를 제대로 맞춰서 현직이 아닌 것, 전직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파면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뭐 명품백, 다이아 목걸이, 금거북이, 그림 그냥 몇 가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존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사라는 호칭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존경이라는 것은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마음은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고 하물며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망친 사람이 김건희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분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물론 속으로는 속이 상하시겠지만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이 과연 김건희 씨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저렇게 입 밖으로 꺼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소에 윤 전 대통령이 기분이 안 좋았을 때 그 톤이라든가 억양이 좀 상상이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종의 전 기싸움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예요, 기싸움.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뭐 특검이든 특검 보든 전부 이제 과거에 법적으로 보면 다 후배들이잖아요. 뭐 이제 변호사다가 특검보가 된 사람도 있고 뭐 현재 검사가 파견되고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전부 이제 법조인 후배들인데 이제 사실 근데 검사들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좀 이해가 좀 일견되는 건 뭐냐면 이번 특검의 플레임이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예요. 김건희와라고 돼 있습니다. 공식 명칭이. 공식 명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특검 검사들은 이게 이제 입에 붙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조사할 때는 뭐 여사라든가 씨라든 존칭을 쓰겠죠. 쓰지만 이제 이게 입에 특검의 명칭, 공식 명칭이 김건희로 돼 있다, 김건희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 입에 붙어서 한 모양인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재판에 불출석할 때, 그러니까 일종의 이 불법으로 이것은 수사하는 거고 난 여기에 내가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호칭에는 그렇게 뭐 신경 안 썼지만 이제 본인이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후배 검사들과 아니면 이제 뭐 증인들과 뭔가 법리 다툼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김건희라는 이름이 계속 붙으니까 최소한 내가 전직 국가 원수로서 품위와 그런 영향력은 내가 아직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일종의 기싸움 전략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물론 호칭을 뭐 여사 씨든 뭐 붙인다고 어떤 실체가 달라지겠습니까만은 그렇죠. 다만 우리가 호칭이 상황을 약간 규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그거는 본인이 좀 그립과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리전의 일환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후에 호칭을 바꿨는지도 좀 궁금한데 저는 앞서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대목이요. 까마득한 후배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법원에 나와서도 내가 검사할 때 압수수색영장 수없이 받아봤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그렇게 밑으로 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변호인 있잖아요. 변호인이 하는 역할이 법적으로 해명도 하고 또 법리적으로 대응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피고인 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부에게 혹은 뭐 검사 측에게 본인이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 애매한 내용들을 대신 전달하는 게 또 변호인의 역할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거슬렸다. 김건희 이렇게 부르는 게 거슬렸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변호인이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세련되고 재판부가 듣기에도 격식이 갖춰져 있고 검찰 측이 듣기에도 이게 나름대로 좀 호소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 또 이 구치소 내에서 이제 끌어내는 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속옷바람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저항했던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품격이나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안 하는 게 좋았겠지만 굳이 본인이 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 지금은 이미 상황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특별검사층과의 기싸움의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거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대문으로 해서 다 무너진 거고 지금은 이제 재판이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실제로 유죄를 받아가지고 교도소로 가냐 안 가냐라는 이런 위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혹여나 마음속으로 이 본인보다 까마득한 후배라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건 잘못된 인식이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대체로 분석을 했었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게 정치적인 대판이고 또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틀 연속 지금 나왔거든요. 나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는 강선필 부대변인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장이 11월 중에 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 공소장이 변경됐어요. 내란 주요 종사자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보다 더 늦게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빨리 끝나버리고 거기에서 유죄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한동안은 막 구치소에 구속되고 나서는 정신적으로 멘탈도 좀 무너지고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이 있어서 뭐 무작정 안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구치소에 구속된 좀 시간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고 생각을 하고 또 재판부도 변호인들도 여러 가지로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빨리 끝나고 거기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죄를 소명을 해야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도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든지 다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재판의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저는 최근에
재판에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영상이 있네요. 그러니까 재판부 지기현 판사가 불출석 피고인이 부담하는 거다 부인하니까 체력이 되는 데까지 나오겠다고 어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피고인 오늘 출석하셨는데 지금까지 불출석하신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건강상 문제인데 일주일에 4일을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예, 언제를 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저 재판장님, 제가 하여튼 체력이 닿는 데까지 하여튼 저 나오겠습니다. 걸리면서 건강 의무이기도 해서 상태가 당연히 좋지는 않지만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체력이 닿는 한 최대한 더 나오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증인으로 나왔는지 한번 연관해서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증인이니까 여기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오늘은 김성훈 전 차장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난 이번 곽종근 사령관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본인의 유무죄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분기점이 되니까 이건 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또 아니면 입장을 상대에게 물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네. 자기를 그러니까 대통령 우호적이다? 아직 우호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른팔처럼 끝까지 자기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수했다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이런 비유가 이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뭐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을 때 말년 병장으로 했던 사람이 몇 개월만 같이 근무해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제대를 했어도 그 말년 병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으로 평생 비춰집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김성훈 차장은 그럴 겁니다. 평생 경호처에 있었지만 본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직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실은 어찌 보면은 김성훈 차장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보면은 어떤 형식으로든 한때 모셨던 주군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심이 일종의 이제 경호 인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 일정 부분은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김성훈 차장이 지금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마지막 윤 전 대통령의 그 체포 과정에서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핵심 인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그냥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이 여기 나와서 상호 진술도 하고 상호 그 뭐 재판장의 질문에도 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있는 게 걸썩해가지고 김성훈 차장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별적으로 하다가 곽종근, 김성훈 두 증인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나온 이유가 저는 한 사람은 중요한 실체적 진실 과정이고 한 사람은 여기에서 본인이 조금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